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수학 익힘책 54쪽, 55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1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구하고 비례식의 성질을 써보세요. 먼저 외항은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었고 내항은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3 곱하기 21을 해보고 그러면 63이 나오네요. 또 내항은 7 곱하기 9를 해보면 63이 나오네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외항을 표시해보고 또 내항도 표시해볼까요? 그러면 외항은 0.5 곱하기 36이 되고 실제로 36 곱하기 0.5를 해보면 6, 5, 30, 5, 3, 15니까 결국 18이 되겠네요. 또 내항을 곱해보면 0.9 곱하기 20이 되겠네요. 0.9 곱하기 20. 그러면 20 곱하기 0.9를 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1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비례식의 성질은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2번을 살펴볼까요? 2번 비례식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비례식이라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4 곱하기 15를 하면 60이 되고 5 곱하기 8을 하면 40이 되니까 서로 다르대요. 두 번째는 2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7분의 1은 7분의 2이고 7 곱하기 2분의 1을 해보면 이번에는 2분의 7이 되네요. 분모랑 분자가 서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은 0.2 곱하기 12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2를 하면 24인데 0.2니까 2.4가 되겠네요. 또 0.3 곱하기 6을 하면 6, 3, 18인데 소수점이 하나 있으니까 1.8이 되겠네요. 이번에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30 곱하기 2를 하면 60이 되고 또 내항의 곱 4 곱하기 15를 하면 60이 되니까 이번에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네요. 그래서 이때는 비례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3번을 살펴볼까요? 3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먼저 외항을 생각해보면 8 곱하기 35가 되고 내항은 5 곱하기 네모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35 곱하기 8은 8, 5, 40, 8, 3이 24, 그래서 280이 되고 280은 5 곱하기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280을 5로 나눠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280 나누기 5를 해보면 5, 5, 25, 5, 6에 30, 그래서 답은 56이라고 알 수 있네요. 다음 문제도 9 곱하기 무엇을 해야 4 곱하기 36과 같은지 알아봅시다. 9 곱하기 네모는 4 곱하기 36이 되네요. 그러면 6, 4, 24, 4, 3, 12, 그래서 144가 되어서 이 네모를 알고 싶으면 144 나누기 9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54가 되어서 9, 6에 54. 답은 16이라고 알 수 있네요. 다음 문제 6 곱하기 25를 하면 6, 5, 30, 6, 2, 12, 그래서 150이 되고 무엇 곱하기 30을 해야 150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5를 곱하면 30 곱하기 5를 하면 150이 되겠네요. 또 내항의 곱이 18 곱하기 2니까 36이죠. 그래서 무엇 곱하기 12를 해야 36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3을 쓰면 3 곱하기 12를 하면 36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 2 곱하기 66이니까 6, 2, 12, 그래서 6, 2, 12, 그래서 132가 되고 11 곱하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먼저 한 번 들어가고 22가 남으니까 두 번 들어가서 12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또 내항의 곱이 9, 8에 72니까 24 곱하기 무엇을 해야 72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55쪽에 4번을 함께 살펴봅시다. 4번 수카드 중에서 4장을 골라 비례식을 세우고 만든 방법을 써보세요. 지금 비례식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카드 중에서 두 수를 곱했을 때 값이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바로 보이는 게 4 곱하기 2를 하면 8이잖아요. 네, 8 곱하기 1을 해도 8이 되니까 이렇게 숫자를 찾아보고 4하고 2를 이렇게 외항에 써보고 그리고 8과 1을 이렇게 내항에 써보면 비례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지금처럼 4 대 8은 1 대 2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2가 여기에 들어오고 4가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또는 8과 1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수카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4 곱하기 8을 해서 32를 만들어 보면 또 두 장을 꺼내서 32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2 곱하기 16을 해도 32가 되죠. 그래서 4와 8은 외항에 쓰고 2와 16은 내항에 써보면 4 대 2는 16 대 8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또 이번에는 16과 1을 골라서 두 수의 곱이 16이 되는 숫자를 찾아볼까요? 그러면 2 곱하기 8을 해도 16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외항에 쓰고 하나는 내항에 써보면 비례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6 대 2는 8 대 1과 같다.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을 만족시키면 모두 비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적어보면 두 수의 곱이 같은 카드를 찾아서 외항과 내항에 각각 두는 거죠. 외항과 내항에 각각 놓아 비례식을 만든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5번을 살펴볼까요? 5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준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친구의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종이꽃 2개를 만들려면 색종이 3장이 필요합니다.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몇 장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지혜는 종이꽃 2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색종이 수는 종이꽃 수보다 하나가 더 많아. 그래서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5장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례식을 세어보면 종이꽃 2개를 만들 때 3장이 필요했으니까 2 대 3이 되겠네요. 종이꽃 4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4 대 색종이는 네모가 되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써보면 2 대 3은 4 대 네모가 되어서 지금 내항의 곱이 4, 3, 12니까 지금 지혜의 말대로 색종이가 5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이 네모에 5가 들어가게 되는데 2 곱하기 5는 10이어서 지금 외항과 내항의 곱이 달라지죠. 그래서 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지혜 말대로 5장이라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지 않다. 그래서 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X가 되고 준기를 살펴보면 필요한 색종이 수를 네모라고 하면 2 대 3은 4 대 네모야. 내항의 곱인 12와 외항의 곱인 2 곱하기 네모가 같으니까 네모의 값은 6이야. 그래서 색종이가 6장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비례식이 2 대 3은 4 대 네모라고 했는데 지금 비례식을 올바르게 구했네요. 준기의 말대로 내항의 곱이 12이고 외항의 곱인 2 곱하기 네모가 12가 되어야 하니까 네모는 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준기의 생각은 옳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